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오동욱입니다. 오늘 동아아산 건강 강좌에서는 췌장암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췌장이란 장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을 알아보기 전에 췌장이란 장기를 알아보면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로서 크기는 길이가 작게는 12cm, 크게는 20cm 정도로 측정이 되고 무게는 70에서 110g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췌장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췌장이란 우리 몸의 후복막강에 위치한 장기로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겠습니다. 바로 위에 뒤쪽에 등 쪽에 위치한 장기로 우리 몸의 한가운데 깊숙이 숨어있는 장기입니다. 췌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봅시다. 췌장기 구조는 크게 두부, 경부, 체부, 미부로 구분이 되며 또한 췌장 자체는 췌장액을 만들어내는 췌장 실질과 이러한 췌장액을 분비하는 췌관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췌장액은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췌장액은 전체 용종의 95%에서 생산을 해서 췌관을 통해 12전을 분비합니다. 하루 평균 1.5리터를 분비하게 되고 우리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를 소화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소화효소와 함께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비하여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같이 하게 됩니다. 또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전체 용적의 5%에서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혈관으로 분비하게 되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은 혈당을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 인슐린을 분비하여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며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높여주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생기면서 당뇨가 생기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신 질문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소 술을 많이 마셔서 췌장암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불안해서 검사해보고 싶다는 분도 많습니다. 친구가 얼마 전에 췌장암에 걸려서 나도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또는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췌장이 걱정되는 분도 많 계시고 당뇨가 있으면 췌장암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고 싶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이 나쁘면 어떤 병이 잘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췌장이 나쁜 경우에는 이에 합병증으로 당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췌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면서 췌장에 물혹, 즉 낭성 질환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췌장에도 이런 종양들, 혹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양성 종양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라는 췌장에 악성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스티브 잡스이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췌장에 생긴 종양, 즉 췌장의 악성 종양으로 다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먼저 췌장암의 빈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외국과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췌장암의 빈도는 전반 순위가 7, 8, 9 다른 종양에 비해서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췌장암의 순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에 생기는 암 중에서 7위, 여자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는 9위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췌장암의 빈도를 살펴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점차 빈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갈 때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이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기를 말하며 90% 이상은 췌간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종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아래 사진의 왼쪽과 오른쪽에 빨간색 원으로 그려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종괴가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모양을 췌장암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62세 남자로 한 달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불편감 및 소화불량, 체중 감소로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 CT를 찍었더니 췌장의 이 두부 쪽에 이렇게 보이는 종괴가 관찰이 됩니다. 이런 환자에서 가장 의심할 병은 첫 번째로는 췌장암입니다. 환자는 15년 전 당뇨를 진단을 받았고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하루에 한 컵씩 흡연을 하고 계시고 소주는 3-4병씩 주당 마시고 계시며 커피는 하루에 3-4잔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가족 역상 10년 전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환자의 BMI는 32로 비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에서 췌장암이 왜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 음주, 두 번째로 흡연, 세 번째로 커피, 네 번째로 당뇨, 이와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험 요인으로는 잘 모릅니다. 약 30% 이상에서 췌장암이 생기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고 다른 이유로는 뭐 흡연이라든지 식이 아니면 가족력, 유전 아니면 전암성 병변 등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흡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담배 자체에는 4,000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는 경우 췌장암의 위험성이 2배에서 5배 증가한다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또한 흡연량과 기간에 비례해서 위험도가 증가한다 알려져 있으며 금연을 해도 10년 이상 지나야 위험성이 일반인과 비슷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 자체도 췌장암의 위험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당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췌장암의 원인이자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 절반이 당뇨가 동반이 되어 있으며 당뇨 중 약 절반이 새로 발생한 당뇨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췌장암의 빈도가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생한 직계 가족 1명 이상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췌장암이 발생한 직계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밑에 그 피규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3명 이상 있다. 이런 경우라면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32배 이상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인으로는 만성 췌장염이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의 주요한 원인은 주로 음주로 췌장암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한다 알려져 있으며 30세 미만에서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특히 BMI가 30 이상의 비만의 경우 췌장암의 위험도가 1.7배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경우 칼로리 섭취 제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췌장암의 위험으로서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한 붉은 고기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과일이나 야채, 물고기, 견과류 섭취는 췌장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포화지방, 음주, 설탕 등은 가급적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도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하루 6잔 이상의 과음은 췌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췌장암의 위험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췌장의 전암성 병변으로는 크게 2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혹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물혹이 많이 발견이 돼서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모든 물혹이 췌장을 만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2종류의 물혹이 위험한데 점액성 낭성 종양과 췌관 내 유두상 점액 종양이 췌장암의 전암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액성 낭성 종양의 경우 여성에서 빈발하고 주로 췌장에 꼬리에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왼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췌장의 꼬리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물혹인데, 이러한 물혹은 점액성 낭성 종양으로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함성 병변입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췌간 내 유두상 점액 종양인데, 이 가운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췌장의 담도의 12장에 있는 팽대부로서 팽대부를 통해 이런 점액질이 분비되는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종양은 양성부터 악성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함병변으로 이러한 종양이 발견된 경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췌장암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췌장암의 증상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복통이 있습니다. 특히 복통이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이 동반되고, 췌장에 종양이 머리 쪽에 생기는 경우 황달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안 되는 소화장애가 생길 수가 있으며, 4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가 생긴 경우에는 혹시나 췌장암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이 생기면 황달이 생기는지 거기서 알아봅시다. 췌장이 아까 말씀드렸대로 췌장은 두부, 경부, 체부, 미부로 나누게 됩니다. 특히 종양이 췌장의 두부에 생기는 경우 췌장의 두부가 옆에 담관과 인접해 있어서 췌장암이 자라면서 담관을 막는 경우 담즙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황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황달이 생기는 경우를 어떻게 아느냐, 피부가 노래지기도 하고 눈 밑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공막이 노랗게 보이는 경우를 황달이 발생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의 진단은 크게 혈액검사, 영상검사, 조직검사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혈액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검사는 크게 간기능 검사와 혈청 종양 표시적 검사가 있습니다. 간기능 검사는 췌장암 자체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췌장에 황달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간기능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며, 우리가 검진에서 많이 하는 CA19-9 검사가 혈청 종양 표시적 검사입니다. 혈청 종양 표시적 경우 이게 검사 올라갔을 때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 등에서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 일부에서만 상승하고 일부에서는 정상한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암의 선별 진단 검사로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췌장암이 진단한 환자에서 이러한 종양 표시와 수치가 올라간 경우 치료의 반응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부 초음파입니다. 복부 초음파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검사입니다. 특히 황달이 동반된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간내 담도라든지 간의 담도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췌장의 경우 후 복막강에 위치한 장기로 앞에 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 가스가 차 있는 경우에는 췌장을 초음파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컴퓨터 단층 촬영, 흔히 말하는 CT입니다. 특히 췌장을 보기에는 초음파보다는 CT가 더욱 좋습니다. 초기 검사에 유용하며 췌장을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추천되는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종양이 작은 경우에는 CT로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매 영상인 MRI가 있습니다. MRI의 경우 CT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가 없으며 작은 종양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 검사로는 PET 검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 PET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PET 검사의 원리로는 우리 몸에 종양이 있으면 이 종양은 정상 조직과 비교하여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이 필요한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유사한 물질을 특히 병이 있는 조직, 특히 암 조직에서는 주위 정상 조직에 비해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원리를 사용해 찾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전이가 있는지 악성과 양성 질환의 감별 및 재발암을 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내시경 초음파의 경우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시경을 우리 몸에 넣어서 내시경 끝에 달린 초음파로 우리 몸의 장기, 췌장, 간,
담도 등 살펴보고 췌장의 종양을 찾은 경우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또 다른 검사로는 이아시피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로 진단 자체보다는 췌장암으로 인해서 황달이 생긴 경우 치료를 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검사법입니다. 자, 췌장에 아까 다른 환자의 경우 췌장에 종괴가 관찰이 되고 주변에 이런 혈관 주변도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사진은 페트 검사 사진으로 위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췌장 주변의 종양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췌장암의 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의 그래프는 보면 국한, 국소, 원격인데 즉 왼쪽일수록 병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그렇지만 병이 췌장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은 약 24%이고 췌장암이 멀리 전이된 경우에는 생존율은 1.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을 했을 때 이러한 5년 상대 생존율은 약 8.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별검사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췌장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이상적인 선별검사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하게 과잉치료 위험성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러한 선별검사가 유용하다는 입증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췌장암에 가족력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유전성 췌장염이거나 가족성 췌장암, 가족 중 1등亲,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 조기에 췌장암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50세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전성 췌장염 환자들은 35세, 40세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성 췌장 환자들은 일찍 발병한 예가 있으면 그분보다 10년 전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선별검사는 간단히 혈액검사 한 번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검사는 전무합니다. 따라서 해볼 수 있는 검사로는 내시경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 효과면이나 또는 환자의 편의성을 따졌을 때는 이 CT 검사가 가장 환자분에게서 선별 검사로 가장 이상적인 검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마다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선별 검사 간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췌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1년 간격으로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췌장암의 경우 10만 명당 5.1명 또는 8.5명에서 발생하는데 1년으로 따지게 되면 약 4,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밑에는 이 교통사고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5,000명이 넘습니다. 10만 명당. 즉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보다 오히려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문제로 더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췌장암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췌장암의 예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췌장암의 뚜렷한 예방법이나 공고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췌장암을 줄이기 위한 예방법을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위험 인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연이 중요하며 당뇨 예방을 하고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 운동 및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술은 가급적이면 끊으시고 안 된다면 줄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